한진이나 LS 측이 경계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호반이 앞으로 지분을 더 매입할 여력이 있을까요? 네, 충분하죠. 호반그룹이 무서운 건 대한전선을 빼고 차입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계열사 13개 중에서 9곳은 차입금보다 현금이 많으니까요. 차입을 제외한 순현금만 따져도 그룹 합산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빚을 대규모로 끌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조 단위 지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재계의 다크호스, 호반그룹의 유동성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SR본부의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원충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요즘 호반의 이름이 자주 들리고 있죠. 한진칼 이후 LS 지분까지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5월엔 LS와 대한항공이 호반을 견제하려고 지분동맹까지 맺었는데요. 서로를 백기사로 세울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난달엔 LS 오너 2세대 전원이 가족회의를 열고 집단 지분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호반이 쉽게 볼 수 없는 상대라는 건데요. 대그룹들이 이렇게 흔들 수 있는 호반의 힘은 결국 자금력에 있습니다. 일단 호반은 지역 기반 건설사에서 시작한 그룹인데요. 자금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사들이 중심이 되는 걸까요? 우선 호반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계열사는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죠. 작년 말 현금성 자산을 보면 호반산업이 5,5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대한전선이긴 한데 여긴 차입으로 끌어온 현금이 많아서 우선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반건설은 4,800억 원 정도 들고 있어요. 2023년만 해도 7,800억 원대였지만 3,000억 원 정도를 차입 상환에 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죠. 그러면 13개 계열사 현금을 전부 더해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조 2천억 정도 되네요. 이 별도 재무제표 단순 합산해서 이제 단기 금융상품 포함하면 호반이 알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있긴 하네요. 중견건설사라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실탄이 상당한데요. 이런 유동성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선 현금 창출력부터 봐야겠죠. 2021년 말 그룹 합산 에비타가 6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2022년엔 1조 1,000억을 넘겨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엔 6,600억 원, 작년엔 4,400억 원 남짓을 기록했네요. 매년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현금이 대략 한 4천억 정도 된다는 건데 여기 외부 조달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외부 조달에 대해서는 전략이 좀 어떤가요? 우선 차입 구조 측면에선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추세적으로 단기성 차입금은 줄고 장기성 차입금은 늘었잖아요. 만기를 장기화했다는 건데 당장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현금이 부족해서 못 갚는 건 아니고요. 단기 상환 부담을 덜어서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제 자금 수요를 대응해야 되니까 이 단기 차입이 많거든요. 근데 호반은 약간 좀 정반대 케이스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만기 구조 말고 전체적으로 조달 규모는 어떻습니까?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자금 조달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최근 5년간 그룹 전체 총차입금이 8천억 원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2023년 호반건설이 차입을 늘리면서 합산 차입금이 1조 원을 넘긴 적이 있긴 한데요. 불과 1년 만에 바로 줄였죠. 지난해 말 다시 7,500억 원으로 내려왔거든요. 단순히 대출만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증자도 안 합니다. 애초에 상장사가 대한전선 뿐이기도 하고요. 몇 년 전 대한전선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대한전선 증자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유증을 2022년 3월에 한 번, 작년 3월에 한 번 했는데요. 총 들어온 금액이 9,450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 중 호반산업이 넣은 게 4,100억 원 정도예요. 호반산업이 대한전선 지분을 42% 갖고 있거든요. 대한전선을 2021년 인수했으니까 호반산업이 유동성을 투입해서 재무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호반은 그럼 밖에서 돈을 빌려오지도 않고 증자도 안 하는데 현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다 어디서 돈을 버는 건가요? 현금이 들어오는 대로 쓰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계열사 현금 흐름을 합산한 그래프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절반 이상이 잉여현금으로 누적되고 있죠. 추이를 따지면 2021년 잠깐 줄었다가 매년 확대되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 잉여현금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3,800억 정도라는 건데, 특히 작년에는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했고요. 건설업 황이 이제 요즘 참 좋지가 않는데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좋아진 거죠? 제가 보기로는 우선 전반적으로 간판 계열사들은 다 매출이 줄었거든요. 호반건설이나 호반산업 전부 이제 분양 수익이 주춤하니까. 그런데도 그룹 잉여현금이 왜 늘었냐면요. 호반호텔 리조트 덕이 큽니다. 원래 호반그룹은 잉여현금 대부분을 호반건설이랑 호반산업이 책임졌거든요. 2023년을 예로 들면 그룹 잉여현금이 4천억 원, 그중 호반건설 몫이 대략 2,400억 원이고 호반산업은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두 회사의 합산 잉여현금이 그룹 전체보다 많았는데요. 다른 계열사에서 순유출이 생겼기 때문이죠. 작년 지표를 보니까 호반건설이나 호반산업 같은 건 잉여현금이 나란히 1,000억 원대로 줄었어요. 대신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이제 2,145억 원으로 뛰었는데 2023년 500원 겨우 넘겼던 게 이제 1년 만에 4배나 늘었거든요. 호반 호텔앤리조트가 이게 리솜 리조트를 운영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 분양 사업도 하고, 근데 갑자기 현금 흐름이 개선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호반 호텔앤리조트도 작년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2023년 5천억대였던 매출이 2천억 원대로 급감했고요. 순이익도 쪼그라들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 기간 영업현금은 급증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과거에 이미 매출 채권으로 잡혔던 분양대금이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이죠. 분양미수금을 보면 2023년 1,341억 원이었다가 작년에 5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무려 1,336억 원을 회수한 거죠. 그러니까 외상 채권을 회수하면서 그만큼 현금 효율이 늘었다 이 말인데요. 유동성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그룹 내에서도 입지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미 2023년부터 호반 호텔앤리조트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호반그룹이 처음 한진칼 주주로 이름을 올린 게 2022년이잖아요. 당시엔 호반건설과 호반만 지분 매입에 동원됐죠. 그러다 2023년 호반 호텔앤리조트가 페노션의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면서 계열사 중에 세 번째로 나섰고요. 이후 계속 분할 매수해서 지분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호반 측이 가진 지분율은 18.46%까지 올랐습니다. 이 중 호반건설이 11.5%, 호반이 0.15%, 그리고 호반 호텔앤리조트가 6.81%를 들고 있죠. 한진이나 LS 측이 경계를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앞으로 이제 호반이 더 지분을 매입할 여력이 있을까요? 네, 충분하죠. 호반그룹이 무서운 건 대한전선을 빼곤 차입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계열사 13개 중에 9곳은 차입금보다 현금이 많으니까요. 차입을 제외한 순현금만 따져도 그룹 합산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빚을 대규모로 끌어쓸 수 있다는 뜻이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조단위 지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호반은 자금량만큼이나 좀 신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대형 M&A 매물이 나올 때마다 이제 호반이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로 인수한 건 대한전선뿐인데 한진칼이나 LS 지분도 이제 주가 상승을 기회로 엑시트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반그룹이 지금까지 한진칼 지분에 쓴 돈이 거의 8,700억 원인데요. 경영권에 전혀 염두를 두지 않고 투입할 규모는 아니죠. 그리고 최근 호반건설을 보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8월 이후론 새 아파트 분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호반은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세를 키운 곳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어렵죠. 그동안 모아둔 실탄을 무기로 다른 항방을 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호반이 아직 저력을 다 내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준비된 다크호스라는 거죠. 결국 호반그룹이 이제 주택 중심 건설사에서 이제 벗어나는 국면인데요. 이제 다음 선택을 어떤 수를 두냐에 따라 이제 파문이 상당할 것 같아요. 아무튼 호반은 당분간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더벨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진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